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을 위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갑상선 질환이라고 하면 갑상선을 이렇게 갑상선에 뭐 혹이 생겼나? 갑상선에 혹이 생겨서 내가 기능 저하증인가? 항진증은 도대체 왜 걸린 걸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지금 다루는 많은 그 질환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갑상선 질환도 대부분이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이 정말로 자가면역 질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셔서 자가항체 검사해 보셔서 양성 반응 나오는지 수치가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좀 이런 병리학이나 좀 인상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 갑상선 질환이 자가 면역의 부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은 좀 예전에 다 집필된 책들이다 보니까 최근 책을 봐도 자가 면역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다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대부분이 다 자가면역 환자분들이라는 거예요. 자가항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가면역도 내가 스스로 면역을 잘하나? 이렇게 어감이 그렇게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이 면역이라는 표현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약간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군대 조직이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은요, 지든 이기든 정말로 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전쟁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죠.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곰팡이도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다 면역세포가 관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전쟁들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질환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나 제일 많은 항진증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을 보면 내가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호르몬을 부족하니까 호르몬 그냥 넣어줄게. 약으로 그냥 탁 먹으면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먹으면 호르몬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르몬을 잘 못 만들어내는 체질인가 보다, 이런 질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못 만들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병리학이라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입한다는 거죠. 갑상선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너무 자극을 시켜서 항진증이 되기도 하고 저하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면역을 정상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면역을 잡고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상선 편을 보시면 제 영상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제 로고가 떠 있잖아요. 친절한 영양사라고 파란색 로고를 탁 클릭을 하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중앙 상부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떠 있어요. 그거를 탁 클릭을 해주시면요. 질환별로 챕터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상선 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걸 다 봤는데 그러면 영양제는 뭐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제제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3가지, 2가지를 나눠서 드릴게요. 3가지는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제제 3가지. 제가 사실은 아토피 편에서도 류마티스, 천식 편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사실 질환별로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내가 해당되는 질환만 보시더라고요.
천식 없으신데 천식편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반복적이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면역 환경을 정상화시켜야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는, 그걸 방해하는 이런 항체들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면역 환경 교정하고요. 그런데 또 두 가지는 갑상선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항염물질로 무엇을 쓸 것이냐. 그리고 기능 저하층처럼 에너지 대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에너지 대사를 좀 같이 올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국소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면역 유산균, 제가 자칭 말씀드리는 면역 유산균, 내 몸의 면역세포와 연결이 돼 있는, 연관성이 있는 미생물들, 유산균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나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수장격인 조절 T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사실 김치 유산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거 한 12종 정도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재질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균주들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내 몸에서 고함량으로 잘만 넣어준다 그런다면 내 면역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댁에서 가지고 계시는 유산균이라고 하면 난 변비나 설사나 이런 장내 환경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유산균들 정말 모든 가정에 한두 가지는 다 드셔보시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로 나는 먹어서는 안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면역균주여야만 사실 이런 질병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또 찝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하고 같은 맥락의 영양소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그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가장 수장격인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창한 날 햇빛도 많이 보고 노출도 많이 해서 피부로 이런 햇빛을 다 받아들여야만 내 장내에 있는 면역세포들도 이 햇빛의 영향으로 정상화되는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에서 이렇게 계속 혼자서만 생활을 한다면 정신 건강도, 내 신체적인 건강도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햇빛이 주는 이 이로움은 면역 환경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한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롤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약재로 익숙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 부신에서 분비되고 있는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그걸 약재로 만든 스테로이드 이런 걸 연상하시는데 실제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떤 화학식의 구조를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좋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는 전혀 다른 물질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거 스테로이드인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실제로 비타민 D도 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에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타민 D를 스테로이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화학식의 어떤 분류할 때 쓰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제제가 들어가는데 이 스테롤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잘못된 면역 환경에 생기는 과잉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갑상선을 향해서 갑상선 제가 이상해, 균인 것 같아, 잘못 인지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기전 자체를 억제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테롤의 역할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영양소인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먹는 식용유도 이런 식물성 스테롤 성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걸로 항염 식용유다 그래가지고 광고도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좀 생소한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많이 그 연구가 오래돼 있던 아주 안전한 생약에서 나온 그 기름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두 가지는 이제 빠지지 않는 오메가3가 있죠. 오메가3는
역시나 항염 물질입니다.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세포 조직에서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항염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안 나오고 쥐어짜도 안 나왔던 그 호르몬이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타민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제제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께는 그런 제제는 쓰지 않고요. 이렇게 면역 제제로만 구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 같은 영양소로 같이 치료한다. 이거는 약제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화학적인 약제는 저하증은 채워주는, 호르몬 채워주는 거, 항진증은 호르몬 못 만들게 하는 약, 이렇게 대별된다면 영양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면역 환경을 개선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런 자가항체가 활동하고 만들어지는 이 환경들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제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 갑상선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갖고 계시는 많은 제재를 좀 활용해 보시기는 하시겠는데 실제로 어떤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품격 있는 요리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요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영양소 하나하나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